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너데이 발표를 맡게 된 클루커스의 황희 매니저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및 종속성을 컨테이너에 패키징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이벤트 기반의 기능을 배포하고 이를 데브옵스 프로세스 및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크게 화면에 보이는 5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며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설명,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 데모, 그리고 데모 이후의 아키텍처 보완점,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란 뭘까요? 과거 많은 회사들이 물리 서버 혹은 가상화된 서버인 가상머신에 서비스를 올리고 운영했습니다. 컨테이너는 기존 가상머신과는 다르게 좀 더 가볍게 서비스를 격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상머신은 호스트 서버,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화를 하고 하나의 가상머신에는 게스트 OS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 대신 컨테이너를 가상화해주는 도커와 같은 툴을 이용해 게스트 OS 없이 서비스됩니다.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가볍게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게스트 OS 없이 서비스 단위로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이 가상머신에 비해 가볍고 일관성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하면 컨테이너를 파드 단위로 배포할 수 있고 이 파드를 수직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법론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애완동물과 가축의 차이를 아시나요? 애완동물은 소수의 생명체를 살피고 자기 자신보다도 위하면서 키우는 존재입니다. 반면 가축은 다수의 생명체를 넓은 울타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프로세스화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어떨까요? 과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서버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관리했었습니다. 이는 서버 수급이 느리고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하드디스크, 램, 네트워크 통신 등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슈까지 걱정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과 같이 빠르게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나 서비스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서버 혹은 서비스는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와 같은 사상이 아닌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관리하고자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놀리식의 경우 여행이라는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서비스가 많아지고 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서비스를 작게 나눠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서비스를 작게 나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MSA 방법론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프라와 개발, 양쪽 진영에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 가상화의 발전, 오픈소스 시장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MSA 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SA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서비스 단위로 쪼개어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이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가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첩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들이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복원력, 데이터 보관 등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신 문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별로 나뉜다면 이전에는 함수 호출 한 번이면 끝나던 동작들이 별도의 통신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가장 간단한 통신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프론트엔드에서 각각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방식일 겁니다. 예시에서는 2개씩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서비스가 수백 수천 대로 많아지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방식은 없겠죠. 이러한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애저의 API 매니지먼트입니다.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 통신 프로토콜을 통일시키고 확장해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복원력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오류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서비스가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서비스가 죽는다면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할까요?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면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정해진 개수만큼 항상 구동시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서비스라면 이벤트 기반 서버리스 서비스인 애저 펑션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산 데이터입니다. 독립적인 서비스가 많아지는 만큼 데이터 저장소 역시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선 모노리식 구조의 경우 여러 개의 서비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는 각각의 독립 서비스가 개별 데이터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룹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서비스를 나누고 그에 맞는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중요한 설계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앞서 설명한 분산 데이터를 위해 애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캐시 for 레디스, 다양한 DB 서비스, 애저 이벤트 허브,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 애저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늘어나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인프라를 자동화하기 위한 코드 배포 방식을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부릅니다. 개발 자동화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 형상 관리뿐만 아니라 빌드, 테스트, 각 환경에 배포하는 동작까지 자동화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통합인 CI를 통해 코드를 다수의 인원이 작업할 수 있게 형상 관리하고 빌드, 테스트하는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지속적인 배포인 CD에서는 CI를 통해 준비된 애플리케이션 실행 아티팩트 혹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원하는 환경에 배포하는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CI/CD 시스템을 통해 민첩하게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저에서는 협업과 CI/CD 자동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애저 데브옵스라고 하며 그 안에 협업을 위한 애저 포드, 코드 형상 관리 서비스인 애저 레포스,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파이프라인, 테스트 로직을 위한 애저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 관리를 위한 애저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애저 데브옵스의 기능들에 대해 실제 이미지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저 보드입니다. 애저 보드는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레포스에서는 형상 관리 도구로서 브랜치 풀 리퀘스트를 통한 코드 리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저 파이프라인에서는 여러 OS의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플랫폼과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데브, QA, 프로덕션과 같은 각기 다른 배포 환경에 순차적으로 배포하는 동작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저 아티팩트에서는 개발, 빌드 중에 생성되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애저 테스트 플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대화된 디자인입니다. 현대화된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지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12팩터 애플리케이션 방법론은 클라우드 시대에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이를 민첩하고
확장성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히로쿠에서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 확장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지침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12가지 내용들을 실제 애저 환경에 대응되는 서비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베이스입니다. 개발되는 소스 코드들을 단일 코드베이스로 관리하라는 원칙입니다. 이는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코드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배포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애저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레포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소스 코드를 형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라이브러리 의존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Node.js나 파이썬과 같은 개발 언어를 통해 개발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암묵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암묵적 선언은 install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는 날짜가 차이 날수록 패키지 버전 역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명시적 선언은 항상 일관적인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정입니다. 모든 설정 정보가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분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에 따라 달라지는 배포 환경에 대한 설정 값들이나 인증 정보, DB 설정 정보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저장소, DB, 캐시, 메시지 큐, 외부 API 서버와 같은 기능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다양한 애저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빌드, 릴리즈, 런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출시하고 실행하기까지 이루어지는 동작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애저 데브옵스를 활용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빌드를 통해 아티팩트를 퍼블리싱하고 결과가 정상적인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브에서 QA, 그리고 QA에서 프로덕션과 같이 다음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어프로벌 기능을 통해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어떻게 코드를 관리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6번부터는 이렇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확장하고 민첩하게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무상태 프로세스로 실행하라입니다. 여기서 상태란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며 발생할 수 있는 유저 데이터나 쿠키, 세션과 같은 데이터를 뜻합니다. 스테이트풀한 방식이라면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시스템의 상태 정보들을 보관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언제든 실행되고 재배포되는 현대화된 디자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산하여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에 집중하고 상태 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포트 바인딩입니다. 포트 바인딩을 통해 서비스하라는 의미입니다. 애저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 통신 프로토콜이 통일된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포트를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경로 기반 분기, 포트 기반 분기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포트 바인딩의 특징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는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동시성입니다. 이는 프로세스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원칙입니다. 현대화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웹 프로세스를 통해 HTTP 요청을 처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백그라운드 작업은 워크 프로세스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애저의 VMSS를 통한 VM의 수평적 확장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컨테이너로 배포한다면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할 때 애저 펑션을 통해 이벤트 호출 기반 함수형 서비스로 손쉽게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호출을 하는 만큼 비용을 내는 애저 펑션 서비스는
머신을 띄워 그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폐기 영향 최소화입니다. 각 프로세스는 언제든 시작하고 종료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종료 시그널을 받았다면 신규 요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기존 요청은 빠르게 처리한 후 종료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그레이스풀 셧다운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셧다운의 경우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순간 예약된 작업들이 마무리되지 못합니다. 반면 그레이스풀 셧다운은 작업 중에 종료 시그널을 받아도 기존에 예약된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종료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다 설정을 해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고 알람 기능까지 추가한다면 운영 환경이 훨씬 윤택해질 것입니다. 애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호출 응답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설정에 따라서 이메일, SMS, 애저의 푸시 등으로 경고 알람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개발 프로덕션 환경 일치입니다. 과거에는 개발 환경과 실제 서비스 환경이 달라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불일치에서 오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개발 언어 및 패키지의 버전 명시와 환경에 따른 설정값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규칙을 잘 준수했다면 애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각각의 환경에 배포하는 일련의 동작들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 배포를 자동화하고 검증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환경 설정값을 이용하여 프로덕션 환경에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로그입니다. 로그를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닌 이벤트 스트림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로그의 수집, 처리, 시각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애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 웹앱에 접속한 사용자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이탈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정보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어드민 프로세스입니다. 관리 작업과 유지 보수 작업을 일회성 프로세스로 실행하라는 지침입니다. 그 예로 DB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복구, 보고서 작성 작업 등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리눅스의 크론이나 윈도우의 예약 작업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이라면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크론 잡을 생성하고 배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DB 데이터 입력 동작도 마찬가지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5개 요소와 도입 방법론인 12팩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 사용할 이 페이지는 3개의 팀이 별도로 소유한 컴포넌트와 프래그먼트로 분할됩니다. 구매 버튼과 장바구니와 같은 구매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파란색 테두리인 체크아웃 팀이, 녹색 테두리인 추천 제품은 인스파이어 팀이, 페이지 자체인 빨간 테두리는 프로덕트 팀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간략한 서비스 구성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프론트 앱에 접근하고 각 팀에서 해당하는 서비스, 즉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내부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모는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진엑스 프론트라는 이름의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3개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외부 서비스는 80포트로 오픈했습니다. 팀 블루, 그린, 레드라는 이름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내부 서비스 형태로 각각의 포트에 맞게 오픈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KS 배포를 위해
테라폼으로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가 보면 제가 설정한 대로 AKS와 ACR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워크로드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워크로드들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ACR에서도 레포지토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설정해온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컨테이너들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ACR의 레포지토리를 통해 각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빌드 및 푸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KS의 워크로드로 실제 디플로이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디플로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완료되면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접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들 중 팀 블루에 대한 워크로드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된 파드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때 블루팀이 해당된 부분만 배드 게이트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레드나 그린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데모를 보면 단순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저에 API 매니지먼트를 두어 통신 프로토콜의 일관성과 확장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상태 프로세스를 위해 상태 저장소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태 저장소와 백엔드 서비스가 연결될 때 사용하는 인증 정보들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CI/CD 구성을 통한 배포 자동화 구현입니다. 애저 데브옵스에서 제공하는 레포스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소스 형상 관리와 빌드를 진행하고 이를 애저 컨테이너 레포지터리에 이미지 푸시한 이후 AKS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파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모 이후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제 말고도 이벤트 기반 단일 서비스를 위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배포 등 다양한 리소스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고객이 애저를 통해 현대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객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
지역 간 고가용성을 확보했고 API 게이트웨이를 클라우드 리소스인 API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구성한 사례입니다. API 매니지먼트로 API를 관리하고 애저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애저 펑션을 통해 단위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IoT 분야에서도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채택하고 CI/CD 구성을 통해 배포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트래픽 매니저와 글로벌 분산 도큐멘트 DB인 코스모스 DB를 이용해 DB 역시 지역 간 고가용성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애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경험을 가진 파트너일 겁니다. 저희 클루커스는 고객 여러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여정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